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재수하면서 강원우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던 학생이고요. 현재 1사학번 경희대학교 성악과 재학 중인 고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수를 결정하게 된 게 다른 친구들보다도 일단 좀 늦은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현역 때 대학교를 합격을 해서 모 여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다가 한 2주 정도 재학하다가 이렇게 자퇴를 결심을 하고 재수를 결정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첫 한 달은 그냥 보내버리고, 그리고 노량진에 있는 입시 학원을 이렇게 좀 기웃기웃 거렸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실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서 되게 많이 막막했거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레슨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잘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런데 공부 같은 거에서는 저는 공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막막했어요. 그래도 학원에 시간 투자하면서 다니려고 노력은 했지만 좀 너무 저랑 스타일도 맞지 않고, 그리고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치더라도 저한테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었고, 저는 그래서 학원을 아예 가지 않고 그냥 연습실에서 연습만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가 좀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고, 학원에 가는 것도 무의미했기 때문에 그냥 실기에 전념을 했고, 재수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앞섰어요. 그래서 좀 실기적인 거에서 슬럼프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입시 당일에도 많이 떨어서 좀 잘 안 됐었어요. 수시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10월이 된 거예요. 11월 7일이 수능인데 10월이네? 이러면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는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 전에 등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실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제 자신을 믿으려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는 상태이긴 했는데, 공부가 너무 바닥을 기니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 나름대로 공부한답시고 한 것도 그냥 무조건 풀고 해석하고 단어 외우고, 근데 이게 분명히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줄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그 방법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공부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겠다 하고 이투스를 막 뒤졌죠. 30일이 남은 시점이었어요. 사실 다른 선생님을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떨려서, 그래서 더 공부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30일밖에 없네? 어떡하지 하다가 10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D-Day 17이라는 숫자를 분명히 봤어요, 제가. 그 17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초수를 다시 막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을 너무 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CC 영상을 봤는데 우연찮게 강원우 선생님을 알게 됐고, 강원우 선생님을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7일이 남은 시점이었지만 선생님이 강의가 4강이더라고요. 파이널 특강을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4강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원큐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로 등록을 했고, 선생님 TCC 자체에서도 워낙 잠깐의 강의였지만 너무 좋은 강의였고, 선생님의 그 자신감이 저한테 신뢰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파이널 강좌 듣기 전에는 무조건 풀고 해석해서 풀고, 그리고 채점하고 답지를 보면서 다시 해석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무작정 외우고, 그런 방법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분배도 안 되는 건 당연하고, 모르는 문제가 많은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풀지 못해서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은 자연스럽게 바닥이었어요.
제가 6호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친구들은 네가 그래서 6호선의 기운을 받은 거다 그런 농담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딴에는 고민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재수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안정권에 있는 등급에 들어야 될 텐데 실기가 다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했지만 방법을 모른 상태였고 강좌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무조건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무조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들으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농담, 그리고 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예시, 그런 것들도 다 받아 적었어요. 선생님이 아직도 딸기라는 예시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 할 때도 딸기라는 예시를 정말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저는 그 단어도 심지어 적었어요, 연습장에다가. 다른 친구들은 딸기 말하네 이러고 말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다 적고, 선생님이 그리시는 특유의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것도 무조건 따라하고 나중에는 선생님 글씨체까지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한 번 본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밥 먹고 그것만 계속 본 것 같아요.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적은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조금 남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그 짧게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 강의만 계속 보면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듯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듯이 좋아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를 하시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내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어폰을 꽂고 했지만 선생님이 내 옆에서 강의를 해주고 과외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러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허리 꼿꼿이 세우고, 그게 6시간이 됐건 7시간이 됐건 이렇게 정자세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한테 해주시네? 이렇게 막 하고, 선생님이 칭찬해줘요. 막 앞에 있는 현장생들한테요. 그러면 나 칭찬해주네? 막 이러고. 그리고 잠깐 뭔가 질문을 하시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바로 선생님이랑 같이 안 풀고 잠깐 일시정지했다가 내가 먼저 풀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연아 다 풀었니? 막 한번 보자, 약간 그런 분위기로 막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좋다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니까 이것도 나름 재미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보시는 학생들이 원래부터 공부를 그냥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었을까요? 이러는데요. 저 6등급이었어요. 공부 진짜 싫어했어요. 더구나 예체능 하는 친구들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지에 대해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저는 되게 심각한 수준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정말 싫어했는데 선생님이 그 특유의 자신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카페를 활용해서 좋은 자료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저는 그거를 100분 활용했어요. 저는 이동수단을 타고 걸으면서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선생님이 오늘은 어떤 자료를 업데이트 해주셨지? 이런 거 보면서 가고, 집에 가서 뽑고 한번 보고 또 뽑아서 보고,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절로 외우게 되고,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착착착착 푸시는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고, 그 정도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제가 한 이 많은 얘기들을 다 따라할 순 없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거 해, 이렇게 해, 반스 외워, 뭐 반스를 적용해, 또는 뭐 이거는 딸기고 이건 바나나야, 이거 딸기고 이건 포도야, 그냥 그거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진짜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저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등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 가족들도 다 포기했었거든요, 공부는. 그랬는데 독해 문제 만점 받고 너무 기뻐서 선생님한테 수강 후기도 남겼고요. 1등급이라는 기적의 점수를, 그런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가채점하고 기분이요? 안 믿겼죠. 엄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말도 안 돼 이러셨고, 저희 큰오빠는 저랑 다르게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큰오빠가 저를 되게 무시했는데 그때도 무시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다 보여주고 다들 진짜 와, 인간 승리라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이 되냐고. 그리고 저희 입시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이후로 선생님의 정말 왕팬이 되셨어요. 강의 듣기 전에는 제가 공부를 되게 무식하게 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보기에 급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문제를 못 풀고 그냥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저는 수능 보기 전까지 한 번도 모든 문제를 다 보고 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현역 때 대수능을 봤을 때도 모든 문제를 못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출했었거든요. 뭐 그랬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는 선생님이 문제 푸는 요령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저는 덕분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문이 이제 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많이 공부한 친구들,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저는 많이 부족하죠. 그랬는데 단어 하나하나, 이 단어가 뭐였지? 어디서 파생된 단어였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저에서 그만큼 발전한 데에는 선생님의 공이 정말 컸거든요. 선생님은 계속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시지만, 근데 훌륭한 선생님의 강의를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드려요.